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역사를 통해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교훈을 얻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이지 혁명 성공과 그 후유증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하면서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개방과 개혁을 기초로 두었던 막부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어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을 상실해버린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 신분제를 철폐하고 태양력을 채용하며 1872년 11월에는 징병령과 학제가 공포되었습니다. 징병령은 그동안 일본에 지탱해온 기둥이나 다름없었던 사무라이 중심의 사회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징병령이란 사무라이들의 군대를 폐지하고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징집하여 국민군을 조직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전쟁과 군대는 사무라이들만의 영역이었는데 이러한 특권이 졸지에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에는 약 200만 명의 사무라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변으로 인해 이들 중 수십만 명이 실업자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메이지 유신 혁명 후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숨 바쳐 혁명을 성공시켜 놓았더니 자신들의 특권은 다 빼앗기고 평민 신분으로 전락되었으니 자연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메이지 신정부는 이 사무라이들의 불만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지 않으면 그동안 피 흘리며 이룩한 메이지 유신이 단숨에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가 닥쳤음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여론이 바로 조선을 공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1870년 전후 세계는 격동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통일이 되어 강대국으로 급부상했고 러시아는 영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쪽으로 침략 방향을 돌리고 있었으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선에서는 근대화 소식이 아니라 암울한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민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권력을 놓고 목숨 건 투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아버지를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민씨 일족 외척 세력을 전면에 내세워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매관매직으로 돈을 버는 데에 바빴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오직 왕궁을 지키는 친위병만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종은 정치적인 힘을 잃어가고 왕비 민씨 척족 세력의 세도 정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왕비 민씨가 정치를 하는 양상으로 되어갔던 것이에요. 그 후에는 대원군은 물러가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통치해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이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일본도 메이지 정부의 기반이 크게 흔들려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상실한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사회 곳곳의 불평 분자들이 정한론을 지지했습니다. 정한론이란 1870년대를 전후로 일본 정부에서 일어났던 조선을 정복하자는 주장을 말합니다. 뭔가 불만 세력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데 일본은 조선 대신에 타이완, 대만을 침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큰 실패를 하고 말죠. 이때 일본과
타이완 간의 전쟁을 보고 있던 영국은 일본이 타이완 출병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결국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일본이 부유한 타이완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후 일본의 관심을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 쪽으로 돌리도록 공을 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있었고, 고종과 민비는 외적의 침략에 대한 방어보다는 궁궐을 지키는 친위 부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세계는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제국주의 시대, 힘의 시대였습니다. 국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국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국력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약육강식의 위험에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런 조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나요? 저는 그저 답답해조음을 느껴봅니다. 1875년 조선 앞바다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조선의 해안을 연구하러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타났습니다. 조선 수군은 운요호가 불법으로 들어오자 공격을 했고, 운요호도 대포를 쏘아대며 조선 수군을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선 땅에 올라와서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묻습니다. 참 기분 상하는 일이지만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으니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조선의 책임을 구실 삼아 조선의 문을 열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때 청나라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리훈장은 조선의 외교 부서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냅니다. 일본의 과격한 대응을 삼가고 일본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조선에 유리하다. 이 문서에는 일본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청나라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 만약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청나라는 조선을 도울 수 없다는 암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외교 문서를 본 고종은 일본과의 수교를 맺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일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러시아계 미국 사학자 조지 랜스는 이러한 견해를 비추었습니다. 그 조약 체계는 영국과 러시아 대결이라는 국제 정세를 일본이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였지만,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한반도 병합을 저지하기 위한 영국의 음모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대항마로 일본을 활용한다는 영국의 거대한 외교 책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책략은 1876년 일본과 조선의 강화도 조약 체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조지 랜스는 보았습니다. 일본은 패권국 영국과 패권 도전국 러시아의 대립이라는 그레이트 게임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물거리다가 조약을 강제로 당하고 맙니다. 당시 조선은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눈에는 확연히 보이지는 않지만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조선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모르면 당합니다. 손해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나라를 지키며 발전할지를 생각하면서 국제 흐름을 잘 알고 국익을 위해 잘 선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혁명 성공과 후유증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복잡해지는 한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간도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